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해. 이 한 문장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게으르네. 나를 무시하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팔정도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4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정견, 다르게 보기. 박할머니와 김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화가 납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늦게 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시죠. 손주가 공부를 안 하면 버릇없다고 화를 내십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걸면 나를 무시한다고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늦게 해도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하구나 생각하십니다. 손주가 공부를 안 해도 사춘기라 힘들겠지 이해하십니다. 며느리가 말이 없으면 무슨 고민이 있나 걱정해 주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하죠. 김할머니는 있는 그대로 봅니다. 사실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 때문에 화나고 서운하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번만 다르게 보세요. 그 순간 화가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부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이 할아버지는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왜일까요? 아픈 데가 있어서? 아닙니다. 생각 때문입니다. 아들이 요즘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가족들한테 짜증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까요? 아들은 그저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세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반찬 만들기 힘드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요양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짐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다 이 할아버지 머릿속 상상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실수입니다. 사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것.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내 상상인가? 증거가 있나? 이 생각이 나를 편하게 하나, 괴롭게 하나? 만약 상상이고 증거도 없고 나를 괴롭게만 한다면 그 생각 버리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대신 편안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부
정어, 바르게 말하기.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장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다들 장할머니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최할머니는 경로당에 가기 싫어합니다. 가면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피하거든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박씨 머리 염색 좀 봐.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염색을 해? 김씨는 옷을 왜 저렇게 입어? 꼴불견이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장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김씨, 그 옷 색깔 참 밝고 좋아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어제 손주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손주들은 요즘 잘 있어요? 느낌이 확 다르죠? 최할머니는 불평과 비난을 합니다. 장할머니는 칭찬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정어입니다. 바른 말. 말하기 전에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이게 사실인가요? 거짓말이나 과장은 아닌가요? 둘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요?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은 아닌가요? 셋째, 이 말이 상대방을 편하게 하나요? 아니면 상처를 주나요? 3가지 모두 예일 때만 입을 여세요. 특히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요즘 늙은이들은 이러는 소리 들었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4부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할아버지와 최할아버지 두 분의 하루를 한번 볼까요? 정할아버지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합니다. 손주 생일을 잊지 않고 전화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최할아버지는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이웃을 만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나이 먹었는데 뭘 하겠어.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지.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10년 후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냅니다. 가족들과 관계도 좋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서 누워 계십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업입니다. 바른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모여서 운명이 됩니다. 정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하루 30분만이라도 걷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기, 화가 날 때 심호흡 한번 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80의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된 할머니도 있습니다. 70에 컴퓨터를 배워서 작가가 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며느리를 의심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불안한 상상 대신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세요. 정어, 바르게 말하기. 남을 비난하는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세요.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이 나이에 뭘 대신 오늘은 뭘 해볼까?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일아지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만 연습하세요. 오늘은 다르게 보기만, 내일은 다르게 생각하기만, 모레는 다르게 말하기만. 그렇게 하나씩 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가지 정정진, 정념, 정정, 정사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